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우리가 건강해지는 식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식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칼로리 밸런스하고 영양소의 어떤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,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요, 이 식사에 대해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하죠. 그러니까 뭘 먹는 게 되게 복잡해요.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. 오래 못 갑니다. 제가 많이 봤어요. 다이어트를 하네, 또 디톡스를 하네, 엄청 많은 그런 것들이 있죠. 저탄고지인가? 이런 것도 있고 오래 못 합니다. 다 아니에요. 이런 거는 되게 쉽고 간단한 거예요. 이게 이제 본인이 평생을 살잖아요. 평생을 살면서 뭔가 그 플랜을 너무 단기적으로 짜지 말고, 우리의 이제 목표는 하나죠. 건강이죠, 건강. 이 건강이라는 목표에 가장 적합한 어떤 그런 식사, 이걸 갖다가 좀 길게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좀 기억을 하고요. 좀 쓸데없는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다 잊어버리는 거, 그냥 다 덜어내는 거,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해야죠. 이런 거 오래 못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는 얘기는요,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의 그런 얘기고요. 건강한 성인. 만약에 병이 있다고 하면 그 병에 맞는 식단을 고르는 게 낫겠죠.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러면은 식단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는 식단으로 가야죠. 콩팥병이 있다든지 이러면 또 조심할 게 좀 더 늘어나고.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마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. 자, 첫 번째,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칼로리 밸런스입니다. 칼로리 밸런스. 네,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지 말자라는 뜻이에요. 너무 많은 칼로리를 높이면 안 된다. 간단한 겁니다. 왜냐하면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오버 뉴트리션이 되잖아요. 너무 과잉으로 영양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되죠? 비만하게 되죠. 체중이 늘어나죠. 그러면은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? 안 좋아집니다. 이게 뭐냐면은 가장 잘 알려진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인자예요.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? 영어로 써보면 왠지 있어 보이니까. 자, 이렇게 돼 있어요. Single most important dietary factor associated with poor health outcome. 그러니까 이 건강의 결과를 안 좋게 하는 것과 가장 중요하게 연결된 그런 식사와 관련된 인자를 하나만 찾아본다면 그거는 칼로리를 많이 먹는 거다. 그거예요. 그러니까 제일 뭔가 식사를 내가 좀 조절하고 싶다. 그런데 뭔가 하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?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그러면은 조금 덜 먹으면 되는 거예요. 지금 좀 살 좀 빼야 됐다고 생각하면 조금 지금 먹는 거에서 덜 먹으면 된다. 가장 중요한 겁니다. 이거 하나만 하면은 됩니다.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. 근데 만약에 하나를 또 좀 더 하고 싶다. 그러면은 두 번째가 이제 영양소 배분이에요. 영양소 배분. 예. 이거 조금 어렵죠. 어려운데 그렇게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. 되게 간단해요. 우리 몸에 그 칼로리를 내는 영양소는 세 가지잖아요. 탄수화물, 단백질, 그리고 지방, 이렇게 있잖아요. 이걸 비율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게 이제 45%에서 65% 탄수화물, 절반 정도를 이거 탄수화물로 가져가고, 지방을 이제 20에서 35% 이렇게 가져가고, 단백질을 이제 10에서 35%. 그러니까 이건 알아서 조절하는 거예요.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. 그러니까 막 단백질 많이 먹어라, 단백질 10%만 먹어도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미국 그 영양 가이드라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권위 있는 기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게 되게 이제 2021년도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2015년부터 20년까지
그러니까 5년 동안에 미국인들이 얼마나 어떻게 그 밥을 먹으면 건강해지느냐 하는 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틀렸다라고 하려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권위 있는 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. 이상한데 논문에서 조그만 데 있는 거 가지고 저탄고지가 좋네 이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이거보다 더 권위 있는 데서 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배분이 중요하지 이게 이제 극단적인 식사를 막 권고를 하잖아요. 극단적인 식사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뭐 탄수화물을 아예 막 안 드시고 뭐 이런 당뇨 환자들 중에서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탄수화물 안 드신다고 하면서 실제로 먹는 거에는 이제 탄수화물 그것도 안 좋은 단순당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어차피 할 수가 없어요. 어차피 할 수가 없는 걸 가지고 붙잡고 그걸 돈 쓰고 그러는 것보다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필요하다. 우리 몸에서 쓰는 영양소의 에너지의 한 절반 정도는 탄수화물이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 나머지 그 비율을 조절하는 선에서 가고 제일 중요한 건 칼로리 밸런스. 이 정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예, 별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이거 갖다가 뭘 어떻게 좀 조심을 해야 되니 이것도 되게 단순해요. 좀 어렵게 많은 얘기 안 드릴 거고요.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탄수화물은 그냥 드시면 돼요. 그냥 드시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하게 하고 싶다. 그러면은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. 당 지수가 낮은 음식.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당 지수라는 걸 찾아보면 다 있는데 이거는 사실 누구한테 해당되는 소리냐면 당뇨 환자한테서 해당이 되는 소리예요. 왜냐하면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너무 빨리 혈당이 올라가니까. 그러니까 당 지수가 이렇게 낮은 음식을 당뇨 환자들이 먹게 되면 당뇨 환자에 있어서 그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아주 확고한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해당되는 음식 그런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일반인들은 당지수가 조금 높아도 금방 그걸 간에다 저장하고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. 근데 몸에 조금 부담은 주겠죠. 그래서 뭐 유추해서 생각해보면 일반인들한테도 당지수가 낮은 음식이 뭐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뭐 그냥 뇌피셜이고 이것조차도 뭐 별로 그렇게 근거가 없어요. 일반인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.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해당이 되는 얘기는 뭐냐? 이거예요. 단순당. 단순당을 10%를 넘기지 말자. 이거는 이제 일반 분들한테도 전체 칼로리 공급의 10%를 단순당으로 하는 건 좀 많지 않냐? 그런 건데,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, 단순당이라는 게 음료수예요. 음료수. 사이다나 뭐 그런 거. 또 뭐 설탕을 먹거나, 뭐 시럽 같은 걸 뿌려, 이런 게 당이 되게 빨리 이게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빨리 이렇게 타다닥 올라가는 거거든요. 우리가 이걸 흡수하는데 거의 뭐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바로 흡수가 되는 그런 겁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?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먹으면 많이 먹게 돼요. 오버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첫 번째,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라 그랬죠? 칼로리 밸런스. 너무 칼로리를 올리면 안 된다. 근데 이렇게 이걸 설탕이나 시럽 같은 걸 뿌려 먹게 되면 칼로리 밸런스가 오버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1번 원칙을 어기기 쉬워서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단순당을 먹게 되면 우리가 골고루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보통 그냥 쌀밥을 먹게 되면 그냥 쌀밥만 먹게 되잖아요. 근데 잡곡밥을 먹으면 뭐 여러 가지 영양소를 같이 섭취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영양소 배분 관점에서도 이런 단순당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지. 나는 자신 있게 그냥 단순당 10% 안쪽에서 먹고 나 칼로리 오버 안 되고 다른 영양소 잘 챙겨 먹을 자신 있다. 이러면은 조금 드셔도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 그 와플 먹는데 그 위에다가 시럽 안 뿌려 드실 거예요?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? 그건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한 식사를 하면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가끔 뭐 이런 거 먹을 수도 있는 거지. 이런 걸 뭐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제한하고 저는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평소에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. 자, 그 다음에 단백질. 자, 단백질을 이제 우리가 10%에서 35% 먹으라고 했는데 뭐 생선, 콩, 그리고 뭐 소고기, 닭
닭고기, 뭐 다 괜찮아요. 다 괜찮아요. 근데 이제 조금 이 단백질 함량을 높이면 좋습니다. 조금 10%도 괜찮은데 한 30%로 조금 올리면 괜찮아요. 이렇게 30%까지 단백질 올리려면 꽤 많이 드셔야 됩니다. 이게 우리나라 그 식단에는 단백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꽤 많이 이제 먹는다라는 정도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,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. 조심할 건 뭐냐면 그 기름기가 가득 낀 고기, 예를 들어서 이제 삼겹살 먹는다.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단백질로 잡히는 게 아니라요, 지방으로 잡힙니다. 지방. 그 중에서도 이 돼지고기 기름이 막 나오죠. 삼겹살을 이렇게 탁 하면 맛있는 그 기름이 나오잖아요. 그게 이제 포화지방이에요. 포화지방. 지방할 때 얘기를 할 건데, 포화지방이 안 좋죠. 포화지방하고 트랜스지방이 안 좋고 불포화지방은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게 이제 포화지방이에요. 그러니까 삼겹살을 드시고 밥 드시면 이 비율이 무너지는 거죠. 배분 비율이. 단백질이 너무 적고 지방과 탄수화물이 많아지는 식단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제 적당히 드셔야죠. 삼겹살도. 제가 근데 뭐 여기에서 삼겹살 이거 이렇게 안 좋으니까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안 드시지도 않을 거예요. 또 뭐 그런 게 아니고, 지방도 우리 몸에서 이렇게 영양소로 작용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. 그리고 또 삼겹살도 가끔 드시면서 스트레스도 푸셔야죠. 단 이제 문제는 이렇게 먹으면 또 너무 많이 먹게 돼. 지방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. 너무 오버되는 거. 그러니까 오버가 되니까 이 칼로리 밸런스가 마찬가지 또 무너지는 겁니다. 예. 오버 뉴트리션. 원칙 1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. 근데 이것도 가끔 가다가 좀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. 우리 몸이 막 그렇게 프레자일 하지 않아요. 다 좀 적응합니다. 건강한 사람이면 그렇게 좀 하다가 평상시에 건강하게 좀 먹고,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뭐 삼겹살에 밥 먹고 소주 한잔 하고, 그런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. 맨날 그러면 안 되겠죠. 다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. 당뇨 환자가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. 뭐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뭐 삼겹살 좀 먹는 거 괜찮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건강한 사람이 하는 거는 뭐 밸런스만 잘 맞추고 평상시에 배분만 잘 했다면 그렇게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너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이거 식사 뭐 특별한 비법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,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선에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많이 쓰시고 사시지 않으셔도 된다.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제가 오늘 이제 지방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, 여기 보니까 이것도 다 찾고 또 지우고 다시 또 한번 하고 시간도 좀 걸릴 것 같아서요. 오늘은 뭐 그냥 한 여기까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